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목사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전광훈 목사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이제 하야 촉구 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양심 있으면 청와대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야를 위해서 단식 기도 그리고 국민 청원을 올리겠다. 만약에 1,000만 명이 하야를 주장한다면 정말 그만둬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보수 우익 쪽의 인사들이 나와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거짓으로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전광훈 목사를 무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기총 비대위에서도 아무도 이 사람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큰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과거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 이스라엘의 유대민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우리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우리 민족의 과거사를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제 주장은 이번에 한 번만큼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를 지켜보자. 교회가 망하기 전에 교회를 지켜보자. 대통령이 헌법을 부인하고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색하게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 건국은 그 전에 됐다. 언제? 1919년 3.1절 때부터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목표 지향점이 어디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 고려연방제를 찍고 고려연방제를 통하여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분은 목사직을 그만두시고 정당에 가입하셔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시는 게 옳아요. 여기서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란과 갈등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에게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든지 아니면 조용히 자숙하시든지 이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태근 의원, 목사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도 아니고요. 목사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동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혼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90%라고 써놨는데요. 예. 전광훈 목사가 오늘 저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회자 세계에서는 90%가 제가 하는 것을 절대 지지한다 라고 나오고 있다. 예. 어디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90% 훨씬 이상이 전광훈 목사가 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정말 그 목회자란 이름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시는 거를 중단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러는 것 같습니까?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도는 분명하죠. 가장 극렬하게 이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를 대표하는 지도자다.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지를 가지고 나는 정치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차지원 교수께서는 전광훈 목사의 이런 계속된 행동,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결국 본인이 정치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의 이름이 사랑제일교회라고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면 정치제일교회에 몸을 담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상당히 그 이전에도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의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아마 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이
아마 이 지금 제도 정치권 내에 아마 진입되기를 상당히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종교인이라고 해서 정치할 수는 안 할 수, 못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 자신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향 자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하는 혐오, 정오를 학대 재생산하고 예, 있다고 한다면 예. 그게 정말 문제가 아닐까. 특히 오늘도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고려 연방제를 한다든지 뭐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간다든지 문제는 그러한 그 주장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혹세무민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덕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본인이 정말 이 만약에 마음속에 지향하고 있는 정치가 자신의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그게도 덕이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 예. 그렇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혹세무민이고 그건 말 그대로 이 목회자로서의 이 다른 분들의 그러니까 얼굴에도 상당히 먹칠을 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께서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기찬 변호사 오늘 기자회견장에 보면 이재호 전 국회의원도 보이고 또 송영선 전 국회의원도 왔다고 그러는데 한 매체에 보면은 보수 우익 단체에서 지지하는 광고도 실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또 지지하는 세력도 있기는 있어 보입니다만. 그것이 이제 뭐 정광훈 목사 개인을 지지하는 행동 내지 세력인지 예. 아니면 정광훈 목사가 하고자 하는 목소리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세력과 목소리인지는 이제 구별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광훈 목사의 과거의 정치적 행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을 창당 내지 활동에 좀 관여하신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17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아마 선거법 위반으로 예. 곤욕을 치르신 경우도 있고 이런 그 현재 직책이 또 한기총이라는 이런 종교단체의 수장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본인 스스로 정치행위를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치행위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정치행위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창당이라든가 예.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켜서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예. 구체적인 정책 비판에 머무르셨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정광훈 목사 발언이 좀 더 있죠. 한번 듣고 패널들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나라를 망친 일이 일어난다면 국가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국민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또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뜻과 함께 같이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단식 기도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1일씩 하는 겁니다. 1일씩 리레이 단식을 하는데 격려 방문, 격려하여 기도 한마디 해주고 가는 운동을 전개하여 1000만 명이 참여하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분히 뜻이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앞에 쇼맨십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하게 내에게 능력이 되는 만큼 금식을 해나갈 것입니다. 하루를 할 수 있고 열흘 할 수도 있고. 교회협의회가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무시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론화 가치가 없는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자꾸 좀 그 언론이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뭐 가치가 있어야 토론의 여지가 있어야지 같이 얘기를 하지. 좀 무시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이었죠. 양문석 박사, 우리가 뉴스와이드에서 이렇게 이슈를 다루는 것도 결국은 정광훈 목사가 의도하는 것에 말려드는 겁니까? 뭐 의도하는 것에 말려들들 안 들든 저런 행태에 대해서 그 많은 그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규탄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끊임없이 정오를 선동하는 그 종교인으로서의 정광훈 씨가 그 핵심입니다. 자, 정오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라도는 빨갱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예를 들어보면 오늘 새벽에도 많은 이 성도들이 전라도에 있는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가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서의 갈등에 대해서 기도하고 남북의 갈등에 대해서 기도하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남의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가가지고 국가 지도자가 지혜롭게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저자가, 저는 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동서 갈등을 선동하고 남북 갈등을 선동하면서 자신이 뭔가를 해보겠다. 의도가 중요하지 않죠. 저 행위 자체가 끊임없는 정오를 부추기면서 국가사회를 갈라치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상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저러한 자들이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는 이야기 자체가 한국 기독교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선교하는 수많은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죄를 뿌리고 또 피를 토하게 하는 그러한 행태다. 저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고 차라리 뭐 회장이나 뭐 이런 다른 단어 호칭으로 좀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나쁜 행태의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오늘 기자회견장의 모습인데요.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밀치고 폭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양문석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통합보다는 분열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 참 안타까운데요. 아까 기도 말씀하셨는데 정광훈 목사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종욱 변호사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실 것도 같습니다만. 제가 이게 정광훈 목사님의 행동에 대해서 100% 이게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저는 이게 순수하게 보고 싶어요. 저분이 이게 뭐 배지가 탐나서 하겠어요? 돈이 탐나서 하겠어요? 저분은 이제 도저히 우리 좌파 독재를 이게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 이런 이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국충정에 이런 순수함의 절박함의 발로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의도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행동하는 분들 중에 보면 김문수 지사님이 뭐라 했냐면 김일성, 유일시를 믿는 이들이 청와대를 점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냐면 이게 청와대, 김일성, 유일시 이게 바로 주체사상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 전대협 주체사상파가 청와대 주류를 형성했다. 이렇게 김문수 지사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이제 좌파 독재, 주사파 이걸 이게 막겠다는 의도로 그래 보이고요. 뭐 제가 이게 다 동의하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의도는 그렇다는 거고. 근데 보통은 이게 비판하는데 저는 이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 존중해 줘야 돼요. 자기가 이게 동의 안 한다 해서 뭐 이게 거짓 선지자니 뭐니 자꾸 이게 비판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 이게 목사님 중에도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메가드 동상을 계속 방화를 해가지고 1년 실형받은 목사도 있어요. 또 이게 제가 이름 안 밝히지만 명동의 모 교회에서는 왜 김정은이가 위인이냐 이런 게 세미나를 연 좌파 쪽의 목사도 많아요. 근데 그쪽에는 그런 비판 안 하다가 왜 이게 우파만 하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뭐 동의하든 안 하든 목사도 이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그냥 그렇구나 존중해주면 되는 거지. 저희가 이게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뭐 서종욱 변호사 의견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만 일부 동의하기 힘든 그런 발언들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김문수 전 지사 그리고 또 좌파 독재 이런 것은 다 이제 말하자면 인용한 내용이죠. 좌파 독재를 종사했던 황교안 대표의 말이고, 그다음에 이건 김문수 장관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인용한 내용이라는 걸. 예, 양문석 박사.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의도가 순수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썼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의 자유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 빨갱이 이야기 하나만 합시다. 빨갱이라는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던 분열의 씨앗이었고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또 오늘 끊임없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수많은 빨갱이 논쟁에 빨갱이라고 지탄받고 매도당하면서 한국 사회를 버텨왔던 97세의 이혜호 여사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빨갱이라는 단어로 색깔론으로 한국 사회를 빨갛게 물들이고 갈라치고 분열시키고 정오를 들끓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을 우리는 지적하는 겁니다. 의도가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빨갱이라는 발언 자체가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에 용납될 수 없는 단어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짚고
지적해야죠. 사 변호사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자, 정일남 교수.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좀 전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어떤 정광훈 목사에 대한 그 어떤 이해랄까 이걸 좀 구하는 걸 보면서 저는 혹시 사랑의 제일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게 무교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정광훈 목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목사의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오죽하면 교회 협의회에서 제발 좀 무시해달라고 어찌 보면 애원 아닌 애원을 지금 하는 형국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 자체도 뭐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지난 총선 사수생이라고 알려졌잖아요. 11대 총선 때부터 지금 당을 만들어서 기독교 정치를 어떻게 보면은 실현시키고자 하는 꿈을 지금 해왔단 말이에요. 자, 총선이 이제 거의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니까 이분이 지금 총선 앞으로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분의 목표는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황교안 대표하고 둘이 있는 자리에서 논란이 됐던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면 장관 시켜주겠다라는 얘기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정치 목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의 탈을 쓴 어찌 보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극우 파시스트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한기총 하면 굉장히 큰 집단을 알고 있는데 한기총은 이미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교회 세력이 돼버렸어요. 70%가 이미 그 한기총의 노선과 어떤 정치적 어떤 행위 때문에 다 탈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든 것이 한교연이라는 단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한기총은요. 저런 정광훈 목사가 저런 식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 막말에 버금가는 극우 파시스트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대표회장을 파면시키지도 못하는 어떤 극단적 이념단체로 전락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나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히틀러 나치즘에 저항한 독일의 신학자 본 해퍼에 자기를 비유했어요. 예. 이거 뭐 거의 도착적인 증세 아니에요? 이분이 전두환, 노태우 또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단 한 번이라도 저항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다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어찌 보면 이런 도착적인 증세를 보이는 분은 어찌 보면 오히려 당신이 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어찌 보면 신성 모독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예. 정광훈 목사의 발언 논란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